네, 5회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데 양대 시장 오늘 플러스권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3,410선 보여집니다. 일단은 장중에 3,400선 돌파 그리고 역사적인 또 신고가 자리 위에서 움직이는데 사실 오늘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많거든요. 근데 지수가 플러스라는 의미는 일부 대형 주단의 또 수급이 강력하게 모이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와 체감되어서 우리 계좌가 좋은 것인지 얘기할 건 많아 보이네요. 두 분과 함께 얘기해 보시죠.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 모시고요. KB증권 프라임클럽 박건희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로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려나 기대감 자극하는 시장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뭘 보면 좋을까요? 3,400 시대에 있어서 유망한 쪽 저희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을 받아봤고요. 오늘 증권 지주 쪽으로도 수급이 많이 모이는데 의견이 꽤나 오늘 엇갈리죠. 오늘 동시에 긍정인 쪽이 신기하게도 2차 전지 하나로 압축이 됩니다. 미용기기단은 중립으로 지금 같이 의견이 통일되어 있네요. 하나씩 열어봐야겠습니다. 증권 지주부터 저희는 보겠고요. 증권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박건희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긍정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뭐 보고 계시다시피 계속해서 플러스 잘 갑니다. 8%대 뭐 이 정도면은 완전히 압도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거래 대금이 더 늘어날 거다라는 우호적인 전망이 있어야 증권주를 지금 자리에서도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뭐 크게 두 가지 측으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이제 정책 리스크가 예. 좀 완화됐다는 거가 되고요. 9월 11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이 가장 좀 컸습니다. 일단 뭐 양도세 10억 고집할 필요 없다. 뭐 이 얘기부터 해서요. 저희 가장 좀 그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배당 소득세도 좀 큰데 그 분리과세 논란이 있었었는데 세수 결손 크지 않다면 뭐 배당 확대는 바람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 심리에 그 세제 개편한 리스크가 해소된 게 좀 일종의 가장 크고요. 또 이게 왜 또 크냐면은 증권주 자체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지표를 보는 데 있어서 업종을 보는 데 있어서 PBR 쪽 저평가가 얼마큼 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ROE라 그러죠. 예, 자기자본 이익률, 이익단이 얼마나 개선되느냐 요거를 가장 처음에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증권주 하면은 굉장히 뭐 복잡한 뭐 이것보다도 이제 거래 대금이 어떻게 늘어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3분기에 일평균 거래 대금이 24.9조 정도 되거든요. 누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2026년도가 한 29.7조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좀 늘어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국내의 증시의 ROE가 높아진다는 거죠. ROE가 높아지는 거는 일단은 반도체 섹터에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반도체 섹터 하면은 또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를 포진을 해서 증시에 계속해서 우호적인 이런 입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시는 차별화가 되기는 할 겁니다. 2026년도에도 뭐 단기적인 테마와 아니면은 업종이 회복되면서 이익단이 개선되면서 저평가가 해소되는 반도체가 주도주로 올라오면서 거래대금의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이런 중소형 테마보다도 대형주들 위주로 실적 개선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증시는 한 단계 또 레벨업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이런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다면 이 증권주 자체도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실적으로도 지금 계속 증명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키움증권하고 한국금융지주만 놓고 봤었을 때 일단 한국금융지주가 2분기가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브로커리지도 있을 테고 운영 수익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회사에 대한 실적 부분까지 다변화된 수익 구조가 다 같이 이렇게 시너지를 나타내면서 나오는 게 현재 증권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뭐 저희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겠죠. 키움증권이 실적이 2분기가 좀 좋게 나왔던 것도 일단 운영 수익
도 좋고 브로커리지도 좋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를 좀 특징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네. 이 국내 신용 공여 잔고가 3.8조예요. 1분기가 3.6조 됐었었는데 사업부별로 키움증권 것만 놓고 봤었을 때.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중간 배당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또 배당하면은 주주 차원의 입장에서 환원 정책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이게 하게 됨으로써 자기 자본을 계속 중간 배당으로서 확충을 해서 나중에 또 맞물려서 신용 공여까지 확대가 되는 정책이 계속해서 키움증권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증시가 화랑으로 가면서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계속해서 사업 부분이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가 계속 나는 것들, 그러면서 저평가가 해소되고 실적도 개선되고 계속해서 맞물리는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증권주는 현재 바닥권에서 올라와 있는 모습보다는 아무래도 새로운 역사를 증시의 신고가와 함께 더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말씀해주신 키움증권이 오늘 가장 높아요. 예. 근데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설명이 가능한데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안 오른 증권주를 보는 것보다 진짜 이렇게 치고 가는 증권주를 계속 보는 게 맞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증권주들 뭐 단순하게 증시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면은 아무래도 키움증권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움증권이 2026년도에서 8년도 사이에 환원율이죠. 주주 환원율을 상향 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을 거고요. 이게 상향이 발표가 되게 되면은 다른 증권사하고 다르게 차별화 포인트로 이렇게 계속해서 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올해의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비율,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이러한 좋은 긍정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증권주 내에서는 예쁘게 볼 수 있는 종목, 지금 확실히 우상향 기조를 뚜렷하게 그 어떤 종목보다 보이고 있는 키움증권 쪽으로 계속 눈 보는 게 맞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비슷한 결의 성격일 수 있겠는데요. 다음 쟁점 통해서 저희는 지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대순 어드바이저께서는 지주 쪽에서 더 긍정 시그널을 주셨습니다. 지주 또한 마찬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지수 기여도 상단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거의 지주 받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시장에서도 완전히 기대를 하고 있어 보이고 그간 또 눌림이 크지도 않았더라고요. 네. 잘 지켜줬다가 이제 기다렸던 뉴스가 나오니까 확실히 상방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어 보입니다. 지주 쪽도 그러면 증권주보다 오히려 더 기회가 있다라는 의견이셨던 거예요? 오늘 투자 의견을 제가 살펴보니까 예. 박 차장하고 의견이 갈리는 게 살짝, 증권하고 살짝? 지주 쪽의 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예. 증권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시황산업이라고 그랬죠. 지수가 올라오면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과거에는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증권주들이 이제 시황과 크게 연동되지 않는 흐름들을 다소 보여주는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키움증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증권주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7월의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는 못한 상황에서의 증권주 전반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면에 지주사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물론 7월 고점, 8월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한 종목도 많겠으나 일부 지주사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여전하게 고점을 돌파하고 추세적 흐름의 상승 진행이 나타나고 있는 형태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주가 모습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볼 때 지주사가 왜 증권업종보다도 조금 더 메리트를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최근 지주사가 상승하는 주요한 이유로는 두 가지를 예. 꼽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자사주 소각. 지주사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회사 그룹 내 그 모회사 개념이고요.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그동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와 미국의 주가 상황이 좀 차별화되는 이유 근본적인 내용이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이 실적 발표 이후에 자사주 매수 발표를 하게 되면 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자사주를 매입하면 무조건 소각한다라는 기본 개념이 미국 시장에는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진행되는 형태로 많이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지금까지는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소각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짓는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메리트로에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거는 오늘 지주사 내에서 주가가 강한 종목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농심홀딩스라든가 또는 CJ라든가 또는 하나라든가 HD현대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오늘 장에서 다른 대표적인 지주사 대비해서 주가 흐름이 강하게 진행되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 종목은 그 승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계와 연계된 최근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승계를 좀 더 이전보다는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는 세제가 개편되고 있죠. 그래서 승계와 연계된 지주사의 주가 흐름은 앞으로의 상황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재료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서 박 차장이 이제 키움증권 토픽으로 이제 관심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CJ의 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 내에서의 투자 관점으로 판단해 보게 된다면 CJ 대표 종목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시장 판단을 통해서 지주사에 대한 평가 기준을 해석해 볼 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가는 종목은 다 이유가 있고 그것에 대한 스마트 머니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인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CJ단에 있어서도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올리브영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분위기는 우상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흐름 한번 가져가 보자로 저희는 정리하겠습니다. CJ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저희는 아까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요. 지수가 더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건희 사장님께서는 긍정인데 김대중 어드바이저님께서는 중립을 주셨거든요. 근데 중립이 흔치 않은 의견이기는 합니다. 두 분의 의견 다 듣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어드바이저님. 일단 중립 의견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기존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으로 평가를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기점으로 해서 단기적 흐름 내에서의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중립으로 가져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올라와서 중립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미국 시장 내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나스닥이든 S&P 등은 신고가 영역에서 주가 상승, 지수 상승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시총 상위권에 있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종목들의 주가는 제자리 걸음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시총 외곽에 있는 종목들이 최근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 이번 주에 FOMC가 있죠. 그리고 전체 미국의 시장 또한 최근 상승에 대한 이익 실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지점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삼성전자는 최근 고점을 돌파하는 가격 수준에서 10% 정도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는 최근 고점을 돌파하는 28만 원 수준에서 한 20% 정도 주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볼 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후의 주가 상황에서 더 가겠지만 더 가기 위한 과정에서 이번 주 구간에서는 조금 쉬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 또한 지난주까지는 매수 강도 측면에서 1조 원을 넘는 매수를 보여줬던 흐름에서 오늘 장에서는 이처럼 좀 관망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측면에서의 모습들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중반까지에서는 단기 고점 라인에서 조정을 받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망의 전략으로 가져가자. 이익 실현하고 다시 사는 형태로서의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간보다는 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때가 된다면 뭐 오래 끌고 가실 분들은 비중 확대도 가능한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립의 의미가 부정의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점, 시기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점 언급 들어봤고요. 박건희 사장님과도 저희 반도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잘 나오고요. 지금 업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그 근거인 것 같아요. 굳이 HBM이 아니더라도 레거시 단으로도 좋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대형주가 먼저 치고 가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그 SK 하이닉스가 우려가 더 컸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경쟁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가격이나 경쟁률, 점유율 이런 게 이제 하락할 우려가 됐는데 왜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오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조사한 표에 의하면은 HBM 쪽의 그 매출액 추이를 놓고 봤었을 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하면 2025년도, 6년도에 원화환산으로 SK 하이닉스는 HBM 매출액이 21.4에서 28.2로 밀리언입니다. 밀리언 달러로 이렇게 올라오고요. 한국 돈 29조에서 39조 사이고요. 그 삼성전자는 2025년도, 6년도 사이에 5.1 빌리언에서 10.8 빌리언, 그러니까 2배 정도 늘어나요. 근데 규모는 작죠. 6조 대에서 14조 대니까.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SK 하이닉스는 원래 잘하는 형님이 더 잘한다. 예, 계속해서 꾸준히 잘한다. 삼성전자의 모멘텀은 뭐냐면 그동안 컨디션이 나빠서 못했었던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턴어라운드 있죠. 턴어라운드가 HBM에서 더 강하다.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고르든지 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밸류 체인들은 꼭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성격이 틀려요. 예. 하이닉스는 점유율을 꽉 잡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그 점유율 사이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쵸. 모습.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결코 삼성전자한테 밀릴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또 한 가지 예로 들면 저희가 조만간에 이제 HBM4 관련돼서 12단짜리가 가장 강건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2025년도에서 6년도 넘어갈 때 하이닉스는 이거 빌리언 달러로요. 0.3 빌리언에서 12.2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거든요. 역시나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HBM4 12단짜리를 사실 2026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 앞단에 있는 HBM3E의 12단까지는 괜찮게 공급을 하지만 그만큼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최근에 가장 또 먼저 움직였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TSMC 같은 경우가 벌써부터 내년도 2026년도 1분기부터 HBM4하고 엔비디아의 GPU하고 결합한 이런 패키징을 하려고 그래요. 당장 내년 1분기부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HBM4 초기 진입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을 때 하이닉스가 11월 달에 CS라고 고객 인증이 지금 완료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 후발업체인 삼성전자가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고 지연이 되게 되면 SK 하이닉스한테 더 추가적인 공급 물량이 더 몰릴 수도 있는 상향될 여지도 저희가 이거를 무시할 수 못하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공급 체인을 좀 잘 보셔야 될 걸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고 턴어라운드 개념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밸류 체인도 잘 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테스가 올라오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될 걸로 보이겠습니다. 테스가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테스 장비를 보면 메모리 단에서 증착 장비를 하거든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다 같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증착 장비가 PECVD라고 해서요. 레거시 단에서 좀 많이 쓰는 것들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공급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신규 장비가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ACL이라 그래요. 증착 장비 중에서 좀 선단 공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최근에 뭐 레거시 선단 공정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지금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장비 업종이 이제 업사이클이 지속될 전망으로 현재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레거시 그리고 선단 공정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이제 테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테스가 올라오는 게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도 테스가 한번 갈 때가 이런 분위기상과 함께 갔었는데 지금도 더 폭발적인 움직임이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테크윙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박건희 사장님 9월에 첫날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 또한 그냥 홀딩으로 의견 정리할 수 있을까요? 테스하고 같은 맥락이죠. 네. 테크윙도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마이크론을 다 고객사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어딜 가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틈새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장비를 공급을 할 때 다 같이 밸류체인이 끼어 있으면 나쁘지 않다는 얘기겠죠. 테크윈 같은 경우가 사실 실적이 현재 2분기까지도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크게 두 가지 공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웨이퍼단에서 검사를 하는 장비를 만드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프로보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디램 시장이 지금까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웨이퍼단에서 검사 장비가 안 좋아서 실적을 다 까먹었는데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HBM 쪽에서 지금 튜브 프로브라고 해서 이게 계속해서 리드 타임상 2분기, 3분기의 실적이 기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해서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걱정 없다. 끌고 가 봅시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또 핫한 쪽입니다. 로봇이고요. 두 분의 의견이 또 갈리는데 김대중 어드바이저께서 긍정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나타납니다. 완전히 워딩이 AI랑 자율주행 로봇이 있었기 때문에 로봇주가 여기서 나는 배가 부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더 갑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로봇 도입 확대를 위해서 뭔가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일괄 정비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역시나 강했던 스마트 팩토리 쪽 여전히 강합니다. 김대중 대표님. 네. 이제 사실상 나와야 하나 고민하셨을 텐데 계속해서 화력이 붙네요. 네, 재료는 계속 노출이 되고 네. 있는 반면에 로봇주 투자가 최근 시장 상황에서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판단해 볼 때 딱히 과거에 움직였던 종목들의 로봇주가 최근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로봇주 하면 대표적으로 연상되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런데 최근 상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장에서 주가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전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다지 주가의 움직임에서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기존까지 부각이 되지 않은 클로봇이라든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나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통적으로 강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로보티즈라든 같은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움직이고 있죠. 네. 여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기존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장에서 부분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까지는 로봇주의 움직임 자체가 안 움직였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준 반면에 오늘 장에선 전통적인 로봇주의 움직임이 강세 흐름에서의 모습으로 진화된 형태로의 주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로봇주 긍정적으로 판단하되 종목의 접근에 있어서는 과거에 좀 어려운 부분에서의 주가 상황의 흐름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로봇주 하면 연상되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강세권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기존의 로봇주 무엇이 있었지?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만한 시점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긍정으로 평가하는 내용에서 로봇주에 대한 전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교집합적인 측면에 있는 종목이 하이젠 RNM 같거든요. 그렇죠. 이 종목은 어떡할까요? 일단 하이젠 RNM 같은 건 최근에 43,000원 요 부근에서의 가격 고점, 이제 박스 고점을 계속 태핑하면서 최근 내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돌파 가능성, 제가 계속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돌파 가능성을 높게 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주가가 43,000원 고점 두고 계속 오르내림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하게 전략적 접근 똑같습니다. 눌림목 줄 때마다 관심권 두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봤고요. 저희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2차 전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어서 두 분 모두 긍정이기 때문에 저희 박건희 차장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차장님, 테슬라가 올랐다고 2차 전지가 오르는 건 이제 우리가 아니라는 걸 작년에 알았는데요. 지금 보면 리튬 가격에서 키포인트를 저희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중국에서 공급 개혁 발표 이슈로 한 49%가 올랐죠. 리튬 가격이. 근데 최근에 그 CATL에서 이제 리튬 광산 재가동 얘기가 있어요. 조기로. 이것 때문에 또 공급 과잉 이슈라는 모멘텀 때문에 좀 하락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리포터에서 이제 하나증권 거를 딱 이제 참고를 했는데요. 한 $10 근처만 되게 되면 킬로그램당 바닥은 통과했다. 왜냐하면은 이런 공급 과잉을 이제 업체들이 알아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위치. 저희가 이제 코스트 마진이 이제 킬로그램당 이제 $10 밑으로 가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렇죠. 그래서 딱 잡아놓는 거. 그래서 바닥은 통과했는데 추세적 반등은 제한적이라는 거는 사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 과잉이 계속되고 수요가 둔화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찾는 거는 역시나 그 키포인트는 ESS에서만 계속 찾아보자예요. 왜 그러냐면 LG엔솔 같은 경우가 이제
3분기 전망이 영업이익단은 그래도 YOY로 한 18% 정도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ESS의 성장에 의해서 영업이익단을 추가로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좀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ESS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 대형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중소형주에서는 뭐 LNF나 한중NCS 뭐 이 정도만 좀 체크하시는 게 일단 선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별적으로 압축하자 의견 받아봤습니다. 2차 전지까지 봤고요. 이어서 탑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 우리 김대중 대표님께서 엔캠을 오늘의 탑픽으로 또 챙겨주셨네요. 오늘 특이하게 그 2차전지 업종에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에 있어서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종목 가리지 않고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매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포츠코 퓨처엠이라든가 LNF라든가 엔캠 같은 경우에 최근 3, 4일 동안의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다 매수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최근에 시장에서 매수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2차전지 업종은 개인 선호 종목이죠. 9월 들어서 개인이 6조 원 규모로 매도를 했어요. 개인 같은 경우에 항상 일정 구간에서의 매도가 나오면 다시 매도 자금이 매수로 진행되는 과거 습성적 형태를 보게 된다면 이제 지수가 단기 고점 측면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 장 아니면 내일 장 정도의 개인의 매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수가 들어올 만한 섹터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단연 1순위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가격 메리트와 최근의 주가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내용에서의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 주가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던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단기 반등의 흐름에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 엔캠 같은 경우는 내재적 가치의 측면보다는 수급적 가치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 10만 원 수준까지의 주가 반등의 과정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관심도 필요하고 7만 원 손정가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탑픽이 2차 전지에서 나왔습니다. 엔캠 봤고요. 이어서 우리 차장님의 탑픽은요. 반도체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VM 보겠습니다. VM 시각장비고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 향이고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선단 투자를 반도체 D램에서 일시 투자인데 이게 다 HBM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 시각장비를 누가 공급을 할 것이냐? 당연히 VM.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 중에 하나가 좀 될 걸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SK 하이닉스 양 장비 공급이 25대 수준인데 이게 이제 작년 대비 2배 정도 늘어났고요. 2026년도도 한 30대 정도 판매할 걸로 보여서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연간 영업이익이 올해 138억 정도 예상, 2026년도가 한 320억 정도 예상해서 실적도 이제 가시화돼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VM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장비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고요. 그래서 관심이고요. 목표가는 한 17,000원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이닉스 밸류체인 VM 언급 주셨고요. 17,000원 목표 주가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플러스권 그래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속입니다. 사실상 오늘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조금 들어오지만 코스닥에서는 좀 나가고요. 선물 쪽에서도 지금 매도 우위 좀 짚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성투하십시오. 고맙습니다.